안녕하세요. 2017 수능 개념 차영의 물리원에 물들다. 저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20강이 지난 시간부터 드디어 대단원 3단원 정보와 통신, 중심 소재, 파동, 그중에서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소리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특성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혹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 연예인이 러시아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이제 써놓은 책을 보았는데 러시아 유학 시절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이제 드문 동양인이니까. 그래서 너무 유학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서 지도 교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도 교수님께서 답변 대신에 시집을 한 권 주었다고 그래요. 그 시집을 읽고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삶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식기절을 읽는데 정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쇼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행복하지 않은 내가 마치 이상한 것처럼. 하지만 정말 아무도 삶이 행복이라고 누군가가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삶의 속성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면 삶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제 아들에게 삶이란 장미꽃밭이야. 늘 즐겁고 향기로워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저도 살아보니 가시밭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가끔 편안한 길을 만나고 그때 또 안도하고 그때 그 축적된 그 에너지로 다시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그런 여정이 어쩌면 삶인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삶의 속성일 수 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위안하시면서 자, 이번 21강 소리의 특성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소리의 특성일 텐데요. 반사, 굴절, 회절, 간섭입니다. 자, 실제로 반사, 굴절, 회절, 간섭은 소리만이 갖는 특징이 아니고 파동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중에 이제 소리를 소재로 해서 반사, 굴절, 회절, 간섭이 각각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소리의 음향 기기겠죠. 마이크와 스피커에 적용되는 물리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리의 반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게 되면 이 뒤쪽에 건반 하나하나마다 줄이 연결되어 있죠. 그 줄이 진동을 하게 되면서 그 줄 주변에 있는 공기를 진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공기가 진동하게 되면서 이 피아노 뚜껑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혹은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그 경계면에서 다시 되튀어 나오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놀거나 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럴 시간 있으면 친구들하고 게임을 한번 더 하시겠죠? 근데 저희 때는 그러한 유희기구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산에 많이 올라가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호라고도 해보면 야호 소리가 저쪽 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산 봉우리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메아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소리의 반사,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 매질의 경계면이나 혹은 장애물에서 되튀어 나오는 건데요. 이 반사에 대한 성질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면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입사파, 반사파, 그리고 매질이나 장애물의 경계면인데 이 매질이나 장애물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보조선을 하나 그려줘요. 이 보조선의 이름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법선과 파동이 이루는
요 입사파의 각, 이것이 바로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I로 사용을 하거든요. 자, 반사파와 법선 사이에 이루는 각, 이것이 반사각입니다. I 프라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기호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의 종류나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30도로 입사하면 30도로 반사하고 38도로 입사하면 38도로 반사한다. 자, 요거 정도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우리 다음에도 반사의 법칙이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구나 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반사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동은 반사 이외에 굴절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 이 소리는 소리가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공기 중을 진행하다가 물속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투과한다고 해요. 물속으로 투과한다고 하는데 투과할 때 매질이 달라지면 소리의 진행 경로가 달라집니다. 즉 공기 중에서는 직선으로 전파되어 가다가 다른 매질 안에서는 꺾여서 전파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굴절이거든요. 구불꿀, 꺾일 절자예요. 자, 어떤 경우에 소리의 진행 경로가 꺾이느냐? 다른 매질로 진행할 경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억을 하나 꼭 해놓을 게 있는데 매질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파동의 혹은 소리의 전파 속도가 달라집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제 속도의 크기, 속력이 달라지는 거죠. 즉 빨랐던 소리가 느려질 수 있고 매질에 따라서 느리게 진행했던 소리가 빨라질 수 있어요. 자, 전파 속력은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매질이 결정을 합니다. 매질이 결정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파동의 전파 속력 V는 F 람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F 람다의 곱을 결정하는 파동의 속력은 결국 그 우선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매질이에요. 매질이 같으면 진행 속력이 똑같고 매질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바로 소리의 속력, 파동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자, 소리의 굴절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낮과 밤의 이 소리의 굴절 현상인데요. 낮과 밤에 이렇게 문제에 낮과 밤을 가려놓고 지금이 하루 중 언제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엇을 기억하면 쉬우냐? 바로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에요. 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낮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밤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그래서 이 속담의 의미는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밤낮으로 말 조심을 해라 라는 의미인데 물리 선생님인 저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요. 즉 낮말은 소리의 굴절에 의해서 새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낮에는 소리가 하늘 쪽으로 꺾여요. 그런데 밤에는 소리의 진행 경로가 어느 쪽으로 꺾여요? 지면 쪽으로 꺾여요. 누가 들어요? 지면에 살고 있는 쥐가 들어요. 즉 굴절 현상을 나타내는 속담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뭐가 다르기 때문에?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런데 매질은 공기로 똑같잖아요. 공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 공기 분자의 운동 상태가 달라요. 낮에는 지면이 공기 중 좀 그러네요. 공간 중에 있는 공기보다 더 빨리 뜨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암석의 특징이죠. 따라서 낮에는 지면 쪽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진 지면에 의해서 더 하늘 쪽에 있는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매질이 전파하는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 기체의 경우 분자 운동이 활발한 고온에서 전파 속력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저온에서는 소리의 전파 속력 혹은 진행 속력이 작아요. 즉 매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뜨거운 매질이냐 차가운 매질이냐 마치 매질의 종류가 다른 것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리의 진행 경로가
소리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는 거죠. 소리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게 되면 소리의 진행 경로가 꺾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구르고 가다가 가만히 있어도 관성 때문에 쫙 제 몸에 밀려 나가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위를 막 구르다가 제가 발을 가만히 놓아서 관성에 의해서 쫙 나가는데 하필 이 왼쪽 발이 모래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른쪽 발은 그대로 아스팔트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제 인라인 스케이트의 속력이 모래밭 쪽에서 느려지죠. 아스팔트는 그대로 빨리 가고 있는데 그럼 제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모래밭 쪽으로 꺾입니다. 즉 뭐예요? 진행 속력이 달라지면 진행 경로가 꺾여요. 그때 꺾이는 쪽이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하늘 쪽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하늘 쪽을 진행하는 소리의 진행 속력이 느립니다. 소리는 파동은 어느 쪽으로 꺾인다?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하늘 쪽으로 소리가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잘 드는 거죠. 고층 아파트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낮에 소리를 잘 듣게 됩니다. 반면에 밤에는 어떻게 돼요? 암석은 조금만 열을 가하면 빨리 뜨거워지지만 그 열을 공급을 중단하면 빨리 식거든요. 따라서 밤에는 지면 쪽에 있는 공기가 하늘 쪽에 있는 공기보다 더 빨리 차가워집니다. 즉 낮에는 뜨거웠던 공기의 온도가 밤에는 하늘 쪽에 있는 공기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면서 소리의 진행 속력은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진다고 그랬죠. 하늘 쪽에 있는 공기, 하늘 쪽으로 소리의 진행 속력이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속력이 다르게 되면 진행 경로가 꺾이는데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그랬어요?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밤에는 이 앰뷸런스에서 나오는 사이렌 소리가 어느 쪽으로 꺾이냐? 지면 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는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소리를 잘 듣습니다. 실제로 밤에는 사방이 조용하니까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 원인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여러분? 굴절 현상 때문에 이 밤에 소리가 지면으로 꺾이면서 쥐가 그 소리를 잘 듣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 있을 때는 실제로 제가 물리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수능은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속담을 기억하세요. 하늘로 꺾였네? 낮말 새가 듣는 거죠? 낮이에요. 소리가 지면으로 꺾였네? 밤말 쥐가 들었죠? 바로 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물리적 원리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낮에는 공기의 온도가 지면 쪽이 높습니다. 지면 쪽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따라서 분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소리의 진행 속력은 더 빨라지겠죠. 자, 이제 문제는 진동수하고 파장이에요. 진동수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220번 울린다고 할게요. 엥 하고 울리는 거죠. 자, 경적이 진동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하는데 경적이 1초에 220번 진동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공기의 진동도 220번 진동하겠죠. 공기가 자기 마음대로 싫어, 나 500번 진동할 거야. 나는 10번만 진동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적이 강제로 공기를 진동을 시키는 겁니다. 진행 속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진동의 진행이 느려지는 거지 진동수 1초에 220번 진동하는 것은 소리의 진행 속력과 관계없이 똑같아요. 즉 땅에서 들어도 엥 소리고 하늘에서 들어도 엥 하고 그 진동수 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소리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속력, 진동수, 그리고 파장이에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요 세 가지로 딱 이루어진 공식 있습니다. V는 F 람다죠. 자, 이 공식에서 지면이나 하늘이나 소리의 진동수는 일정. 그렇다면 소리가 빠를수록 파장도 커야 되겠죠? 소리의 파장 그대로 지면 쪽에서 큽니다. 자, 이번에는 밤이에요. 밤에는
하늘 쪽의 공기의 온도가 지면 쪽의 공기의 온도보다 더 높죠.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죠. 하늘 쪽에서. 소리도 하늘 쪽에서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진동수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파장, V는 F 람다에 의해서 구할 수 있죠.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속력이 큰 쪽에서 파장도 큽니다. 즉, 하늘 쪽을 진행하는 소리의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하늘 쪽을 진행하는 소리의 파장도 더 길어진다는 것. 자, 소리의 특성은 우리 반사, 굴절, 그리고 회절, 간섭에 배울 텐데 그중에서 가장 이 시간적으로 길게 잡은 것이 바로 이 굴절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할 게 있고, 자, 뒤에 나오는 이 회절과 간섭은 또 간단합니다. 자, 소리의 회절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굴절 배웠는데 회절에도 절자가 있어요. 꺾인다는 뜻이거든요. 굴절은 굽어서 이제 꺾이는 현상이고, 회절의 이 회자는 이게 돌아갈 회예요. 돌아가서 꺾이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부르는데, 큰 차이는 굴절은 다른 매질로 진행하면서 꺾이는 현상이었잖아요. 매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속력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회절은 다른 매질이 아니에요. 같은 매질의 공기예요. 그런데 장애물 혹은 틈 때문에 파동이 꺾이는 것을 회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벽이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여학생 둘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요 남학생이 자기 칭찬을 하는 건지 자기 욕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나 봐요. 귀를 쫑긋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파동이 직선으로만 진행한다면,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여학생이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한테 뭔가 막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리는 사방으로 전파되어 가겠죠.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렇게 직선으로 전파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학생의 귀에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죠? 장애물에 막히거나 또 위로 가는 소리는 그대로 직진하니까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뭐라고 이렇게 쏙닥쏙닥 하면 복도에까지 그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회절이에요. 파동은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가 장애물이나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게 돼요. 자기 스스로 꺾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 뒤에까지도 소리가 전달돼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혹은 틈이 있어요. 뭐 문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소리는 직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의 귀가 이 문 뒤쪽 여기 있다 안 들려야 되죠?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 소리가 꺾입니다. 꺾여서 이 뒤에까지, 장애물 뒤에까지 굽어져요. 이 현상을 회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동일 매질이기 때문에 이 소리의 진행 속력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 경로만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러한 회절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소리의 파장이 길수록, 그리고 또 하나는 틈이나 장애물의 간격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요.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매질이니까, 매질이 같으면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질이 똑같으면 뭐가 똑같다? 파동의 진행 속력 V가 똑같아요. 그런데 V는 무슨 람다다? F 람다다. 자, 이 경우에는 V가 똑같은 경우죠. 그런데 파장이 길대요. 그럼 뭐예요? 진동수는 작은 거죠. 진동수가 작으면 우리 귀에 무슨 소리로 들려요? 낮은 소리로 들려요. 즉 저음이에요. 저음일수록 파장이 길어요. 그런 얘기는 내가 누군가의 욕을 할 때, 야, 그래서 있잖아, 저음으로 얘기하면 회절이 잘 일어나서 본인의 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욕을 할 때는 저음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 고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절이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물리를 잘하면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물리의 특성. 자,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 파장이 길어야 되고요. 장애물이나 틈은 어때야 된다? 좁아야 된다.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동일 매질일 경우 회절은 동일 매질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따라서 파장이 길면 F가 작다. 요 관계까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리의 간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리의 특성 혹은 파동의 특성, 마지막이 간섭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모님과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죠. 간섭하지 마. 근데 참 신기해요. 친구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친구가 하는 말은 충고예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은 간섭이에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인이 나한테 뭔가를 취하는 거잖아요. 소리의 간섭도 하나의 파동, 하나의 소리로는 일어날 수 없고 두 개 이상의 파동이 겹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먼저 두 개의 파동이 단순히 겹치는 현상을 우리가 중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와 왼쪽에 있는 파가 만나서 겹치게 되면 이러한 다음 순간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 순간에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진폭이 커지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자, 진폭이 커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파동은 그저 진행할 뿐이에요.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만난 후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관심 없어요. 그대로 파동은 자기 길을 갈 뿐. 하지만 만났을 때의 독특한 형태가 인간의 눈에 잡힐 뿐인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중첩해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섭에 대해서는 중첩 이후의 그림을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동이 단순히 겹쳐지는 현상을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파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중첩이 돼서 이 중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됐을 뿐 그대로 가던 길을 갑니다. 그것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그 몽골인 같은 대표적인 유목민이죠. 유목민은 절대로 정착하는 삶이 아닙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가면 길어봐야 그 열흘을 넘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또 다른 이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죠. 후딱후딱 짓더라고요. 언제든지 떠나는 삶을 준비하는 건데 제가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떠날 준비, 심플한 삶을 해야 되겠다라고 늘 다짐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공립학교에 있으니까 이렇게 정근이라는 거 하잖아요. 정근을 가면 그 학교에 언제든지 그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심플한 라이프를 해야지 하는데도 뭐 컵 갖다 놓고 뭐 방석 갖다 놓고 뭐 꽃도 갖다 놓고 이제 떠날 수 없는 삶을 만드는데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유목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을 가르칠 때마다 꼭 그 글이 생각이 나는데 2년 되면 사랑하고 2년 다하면 다시 길을 간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나 연인을 만나서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도 하죠. 또 헤어졌을 때 그 시련의 아픔이 몹시 힘듭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봐서 알아요. 자,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말이 바로 그 유목민, 즉 2년이 되면 사랑하고 2년이 다하면 다시 길을 간다. 어차피 길 위에 삶이니까 라는 거거든요. 파동의 독립성을 기억하세요. 시련의 아픔이 이제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아플 때마다 이 파동의 독립성, 다시 제 갈 길을 간다는 것. 다시 제 갈 길을 가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또 사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련의 아픔에서 허우적거릴 때 바로 이 파동의 독립성을 통해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첩 결과 어떠한 간섭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파동 A와 B 두 개의 파동이 진행하다가 만났어요. 만났을 때 운이 좋게도 마루와 마루가 만나게 되면 중첩 결과 더 큰 마루가 되고 골골 만나면 더 큰 골, 또 마루마루 만나면 더 큰 마루가 되겠죠. 뭐겠어요, 여러분? 결국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소리에서의 진폭은
우리 뇌가 무엇으로 인식하나요? 바로 큰 소리로 인식을 하죠. 즉, 두 개의 소리가 마루마루 골골 만나서 보강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상쇄간섭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동 두 개가 서로 만나 중첩됐는데 하필 마루와 골이 만난 거죠. 진폭이 같다면 진폭이 사라집니다. 골과 마루가 만나요. 진폭이 사라져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수학 선생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와 하나가 만나 합해지면 둘이 돼야 되거든요. 보강간섭의 결과는 이렇죠. 그런데 소멸간섭은 하나의 파동과 하나의 파동이 만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물리하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즉,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를 만나서 사라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두 개의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만나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소음을 제거할 때 바로 이 소멸 간섭을 이용합니다. 그 핸드폰 보면 주변의 소리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의 파형을 분석해서 그 소리와 반대가 되도록 위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루냐 골이냐 이것을 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리원에서는 그런 단어까지는 쓰지 않으니까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고 어쨌거나 반대 위상의 파형을 만들어서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소리가 사라지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개의 파동의 중첩 결과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보강 간섭이 나타나서 제 자리에 마치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가 있어요. 그 파를 정상파라고 부르고 그 정상파는 우리 다음 강 22강 1시간 내내 정상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리의 특성, 반사, 굴절, 회절, 간섭까지 다루었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음향기기죠. 마이크와 스피커를 지배하는 물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소리의 특성, 반사, 굴절, 회절, 간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소리는 파동의 한 종류잖아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빛을 포함한 모든 파동은 똑같이 반사, 굴절, 회절, 그리고 간섭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인데요. 학교에서도 왜 목소리가 작으신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마이크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와 스피커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 작은 선생님의 소리를 그대로 큰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크와 스피커예요. 자, 마이크하고 스피커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 구조는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마이크에도 진동판이 있고요. 즉 진동하는 얇은 판이고 그리고 코일 있고 자석 있어요. 영구 자석이란 말은 전자석이 아니라는 말이죠. 막대 자석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자성을 띠고 있는 것을 영구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스피커의 그림을 한번 보면 스피커도 진동판이 있고 그리고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각각 이제 마이크와 스피커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 하는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마이크부터 살펴보면 자, 사람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의 성대가 진동을 하는 거고요. 그럼 뭐죠? 공기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공기 입자가 진동을 하면서 마이크의 진동판을 진동시켜요. 자, 진동판에 코일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진동판이 진동을 하면 코일도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필 코일이 진동하는 것이 자석 주변이에요.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코일과 자석? 그렇죠. 전자기 유도예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죠. 즉, 코일이 자석에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데 코일은 그 자기장의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코일에 뭐가 흘러요, 여러분? 유도 전류라는 게 흐르게 돼요. 즉,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무엇으로 바꿔주는 장치냐? 바로 소리를 전기 신호, 즉 전류로 바꿔주는 것이 마이크입니다. 자, 이때 유도 전류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석에 가까워질 때 그리고 자석에 멀어질 때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반대 방향이 되겠죠. 전류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전류를 우리가 교류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로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전지예요. 화학전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등인데 시간이 흘러도 전류의 방향도 안 바뀌고요. 전류의 세기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된 얘기는 코일의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플러스로 잡으면 코일의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마이너스로 잡는 거거든요.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또 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이러한 전류의 패턴을 교류라고 하고 물리원에서는 대부분 이 교류를 우리가 소재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마이크로 넘어가서 코일이 자석 주변에 진동하게 되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따라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기도 바뀔 겁니다. 즉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직류가 아니라 교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때 만약 소리의 진동수가 바로 공기의 진동수잖아요. 이 공기가 진동판을 진동시키고 진동판에 붙어있는 코일도 그 진동수대로 진동하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죠. 따라서 소리의 진동수와 마이크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를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소리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코일 자석 진동판으로 되어 있는데 스피커에 있는 이 코일에는 이미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바뀌어 있는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그 코일 자체가 뭐가 된다? 자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일에 교류 형태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일의 NS극도 계속해서 바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일의 왼쪽 오른쪽이 NS라면 다음 순간에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SN으로 바뀔 거예요. 계속해서 NS가 바뀌게 되는데 이 코일 주변에 또 누가 있어요? 자석이 있어요. 자석과 자석의 힘교류가 시작되겠죠. 자석과 자석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생기는데 자석은 상대적으로 무겁고 코일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이 코일이 인력이냐 청력이냐에 따라서 끌어당겨지고 밀려나면서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코일에 붙어있는 누가 진동하겠어요? 진동판이 진동을 하게 되겠죠? 진동판이 진동하면서 공기를 진동시켜요. 이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들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막은 소리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크는 소리를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스피커에서는 이러한 전기 신호를 다시 소리로 바꾸는데 그때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석 역할을 한다는 것, 바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앙페르의 법칙이었죠. 각각 이러한 원리로 작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의 재생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리고 그 전기 신호를 증폭기, 앰프라고 하죠. 앰프를 통해서 크게 증폭시킵니다. 우리가 바로 몇 강에서 배웠어요? 18강에서 배운 트랜지스터. 증폭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커진 전기 신호를 다시 뭘로 바꿔줘요? 스피커는 소리로 바꿔주고 만약 선생님의 목소리가 1초에 220번 진동하는 솔이었다면 그 솔에 해당하는 진동수로 교류인 유도 전류가 흐르고 내내 그 교류인 유도 전류의 진동수 220Hz가 스피커에 있는 코일에도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동수 그대로 진동판을 진동시키고 또 진동하는 진동판의 진동수 그대로 공기 분자를 진동시키고 그 공기 분자는 그 진동수 그대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진동시켜서 선생님의 솔 즉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떤 과정에서도 다만 증폭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진폭만 작은 진폭에서 큰 진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강은 소리의 특성 4가지 그리고 음향기기, 마이크와 스피커에 적용되는 물리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기출문제가 상당히 이제 올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리보다는 물리에서는 이 빛, 전자기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대한 특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눈을 씻고 찾은 결과 이제 한 문제를 찾았어요. 자, 연습하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하늘 쪽으로 꺾입니다. 우리 하늘에 새가 살죠?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낮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의 진행 경로가 꺾인다는 것은 다른 매질로 진행한다는 건데 소리의 속력이 어떠한 쪽으로 꺾인다? 소리의 속력이 그렇죠. 느려지는 쪽으로 소리의 진행 경로가 꺾입니다. 소리가 하늘 쪽으로 꺾였다는 얘기는 하늘 쪽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지면 쪽에서의 소리의 속력보다 느리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낮에는 암석이 공기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암석 주변, 즉 지면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하늘 쪽에 있는 공기의 온도보다 높습니다.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야 빨리빨리 그 진동을 옆에 공기 분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놓고 보기 1번부터 5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 위로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물리량의 변화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하고 물었네요. 자, 1번 소리의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적이 빵 하고 이제 솔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이 솔음이거든요. 1초에 220번 이 경적이 진동을 해요. 그러면 경적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도 1초에 220번 진동하고 또 그 공기 분자가 옆에 있는 공기 분자도 강제로 220번 진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수는 다른 매질로 파동이 이동하더라도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진동수는 항상 일정합니다. 매질이 바뀔지라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으면서 즉 빵 하는 솔음은 바뀌지 않으면서 그 빵 하는 소리의 전달 속도가 지면에서는 빠르고 하늘 쪽에서는 느릴 뿐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2번 소리의 파장을 물었습니다. 소리의 파장은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죠. 파동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V는 F 람다예요. 자, 이 식으로 우리는 정량적 계산은 안 합니다. 대단원, 3단원 내내 공식은 출몰하더라도 정량적 계산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공식의 의미를 이해해야 정성적인 개념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면 쪽하고 하늘 쪽하고 지면 쪽의 속도가 큽니다. 그런데 진동수는 일정해요.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속도가 크면 소리의 파장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파장도 커집니다. 따라서 파장 역시 하늘 쪽에서보다 지면 쪽에서 소리의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정성적인 개념으로도 속력, 파장, 진동수를 묶거든 꼭 이 공식을 이해하되 중요한 것은 소리의 혹은 파동의 속력을 결정짓는 것은 진동수와 파장이 아닙니다.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누구라고 했어요? 매질이에요. 매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딱 얼마다라고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속력에 진동수가 주어지게 되면 파동이라는 게 뭐예요? 진동이잖아요. 누군가 진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의 성대이든 스피커의 진동판이든 누군가가 진동을 해주는 진동수에 의해서 파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소리의 속력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매질이 결정을 합니다. 매질이 달라지면 소리의 속력 혹은 파동의 속력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소리의 속력은 느려지죠. 3번이 옳게 설명한 거 맞습니다. 자, 4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소리의 진폭은 어떻게 되겠는가? 소리의 진폭이 의미하는 게 뭐죠? 진폭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소리에 무엇을 다르게 인식하죠? 바로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리가 울리는 이 음원에서, 음원이라고 하거든요. 소리에 발생되는 그 오리지널, 그 소스를 음원이라고 하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소리는 작게 들리죠.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기억하셔도 좋고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소리는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너지라고 했죠. 파동의 에너지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진폭과 진동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즉 진폭의 제곱 그리고 진동수의 제곱에 그 파동의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지면에서 하늘 쪽으로 올라갈수록 진동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면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 자동차의 소리, 요만큼의 에너지인데 사방으로 퍼져가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퍼져가면 퍼져나갈수록 작아지겠죠? 파동의 에너지가 음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진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식은 여러분들 이제 모르더라도 그냥 일상 경험상 소리는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미 전년도에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든지 아니면 뭐 수능을 준비하느냐고 공부를 하신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이 물리의 개념들이 이제 가지치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굵직굵직한 개념들이. 그 굵직한 개념들에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나뭇잎 하나 붙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만약 물리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라면 이것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혹시 이미 이 물리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학생이라면 요거 하나 끼워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그 물리의 지식들이 이제 풍요로워지는 거죠. 자, 5번.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이미 낮이라는 현상을 캐치하고 바로 뭐예요? 속력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기의 온도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늘 쪽으로 꺾였다는 얘기는 하늘 쪽의 속력이 느리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늘 쪽의 공기의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되겠네요. 자, 2번은 마이크와 스피커의 물리적 원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단독으로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출제될 만큼 그 물리적인 어떤 중요도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한 줄 정도로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경우에는 이제 평가원 모의 평가인데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맛보기로 출제를 한 거지, 이게 정말 수능에서 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은 극히 작아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 니은, 디귿의 한 줄로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본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리를 무엇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죠. 무슨 현상을 이용해서요?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형태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고요. 그때 그 유도 전류의 형태는 교류라는 거.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증폭기를 거치게 되겠죠. 증폭기에서는 이 작은 전기 신호를 큰 신호로 증폭시키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자, 스피커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다시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증폭기를 거친 큰 전기 신호를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코일에는 이미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코일은 자석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청력에 의해서 이제 코일이 진동하면 따라서 진동판이 진동, 그 진동판이 소리를 진동시키고 여러분들의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는 거죠. 자, 기억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의 진동판은 누가 진동시켜주죠? 바로 공기 분자가 진동을 시켜주겠죠. 기억번 정답이고요. 마이크에서는 소리가 전기 신호로 전환됩니다. 자, 디귿 스피커에서는 전기 신호가 소리로 다시 전환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어렵지 않은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특별하게 뾰족할 만큼 어려운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소리의 특성, 파동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 소재로 이제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반사, 굴절, 회절, 간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반사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진행하다가 장애물이나 또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부딪혀 다시 되튕겨 오는 것을 반사라고 하고요. 자,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다라고 하는 반사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꺾이는 현상인데 소리가 꺾이는 것은 바로 소리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진행 속력을 결정하는 것은 매질이죠. 따라서 뭐예요? 다른 매질로 소리가 투과되어 갈 때 매질이 달라지고 따라서 소리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면서 소리의 진행 속력이 낮은 매질 쪽으로 꺾이는 현상, 이것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경우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기억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회절의 경우에도 역시 꺾이는 건데 굴절과 다른 점은 굴절은 다른 매질에서 소리의 속력 차이가 생기면서 꺾이는 현상이라면 회질은 동일 매질이에요. 그러니까 매질이 같으니까 소리의 진행 속력은 달라지지 않는데 장애물이나 틈 뒤에까지도 소리가 꺾이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부르고 회절의 조건도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한 문장 정도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이러한 회절이 잘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파장이 길고 또 장애물이나 틈이 좁을 때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섭은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만나 중첩되면 마루와 마루, 고리와 고리 만나 진폭이 커지게 되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루와 골이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바로 진폭이 0이 되는 즉 파동이 사라지는 소멸 간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멸 간섭을 이용해서 소음, 즉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로 쓰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음향기기, 마이크와 스피커는 기출 문제에서도 다루었었죠.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그리고 스피커는 다시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꿔주게 됐는데 마이크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그리고 스피커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강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맞추도록 하고요. 22강에서는 이 간섭 결과 만들어지는 정상파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파동은 이동하는데 내 눈에는 파동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자, 22강 정상파에서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